문제집을 어떻게 풀고 활용해야지 내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 그래, 추천은 많이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겠다. 일단 문제집은 풀 때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용기. 돈 주고 살 용기? 용기가 일단 필요해. 저거는 내게 아닌데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용기. 그게 용기라고 표현하네. 그러니까 싸우자는 느낌이 아니고 정복하겠다? 약간 그런 용기가 일단 필요한데 일단 먼저 조금 나뉘어서 생각하면은 모든 거에는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 그러면 조금 좀 심플하게 그러면 연산이 있을 거고 기본 개념서가 있을 거고 유형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세 개의 걸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연산은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하면 이게 맞아.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매일같이 습관을 들인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연산은 진도라는 개념보다는 매일같이 그냥 하루에 한쪽 뭐 이런 식으로. 익숙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가. 그냥 습관이지. 연산은 컨트롤 C, 컨트롤 V. 몸에는 그냥 쑥 나오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들이 되겠지? 중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나? 중고 때는 연산을 하게 되면 그럼 말 딴 대로 된다. 다음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떠한 학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서라는 걸 산단 말이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때 같으면 정석 뭐 하듯이 그런 개념서가 있어. 기본적으로 개념서 같은 경우를 할 때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진도 빠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 그때도 역시 약간의 스텝 바이 스텝이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유형서로 들어갔다. 유형서가 뭔데? 유형서로 가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조금 더 많은 거지. 개념이 많은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집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렇진 않다. 요즘에 문제집도 켜진 교과서처럼 뭐 말이 많은 한쪽은 해설이고 한쪽은 문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는 진도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맞잖아. 근데 이제 유형소로 접근할 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바퀴 돌렸어요. 이제 두 바퀴째 돌리고 싶어요. 이 느낌일 때. 조금 어렵네 나는. 약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두 바퀴 돌릴 때는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럼 이때는 그때 틀리잖아.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나 다 알아라는 느낌도 약간 가질 수 있거든. 그래. 그런데 100점 안 나오잖아.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지난번 라방 할 때도 어머님이 한번 질문 주셨거든. 이게 책이 두꺼워서요 어떻게 다 해요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내가 솔루션으로 하루에 1단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4단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은 한 학기당 4단원 정도가 있거든. 단원이 4개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노? 기본 개념서로 진도를 한 바퀴 돌린 상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갔던 상태잖아. 그럴 때는 1단원 한 장, 2단원 한 장, 3단원 한 장, 4단원 한 장 이런 식으로 섞어야 돼. 그래야지 약간 통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래 되면은 처음이 너무 어렵지 않나? 끝으로 갈수록 쉬울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소리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접근하면 갈수록 쉬워지고 이해도가 넓어지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처음에 섞어서 하면은 그렇지 그 과정을 버텨야지.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처럼 단원 평가를 치는 게 아니잖아. 섞어서 나오잖아. 그리고 좀 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했잖아. 용기가 필요하다고. 문제집 한 권을 다 끝내야 되는데 공부해봤잖아. 앞에만 새까만 거. 일단은 하다가 지쳐 쓰러진다고. 왜냐면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1단원 공부하면서도 4단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4단원 이해 공부하면서도 1단원을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약간 실타래 돌리듯이. 우리 거시속 봤잖아.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 그 거시속이 중학교 때도 나온다는 거. 그 생각은 못했네. 학교 다닐 때. 그렇지. 괜찮네. 그렇게 해서 최소한 네 말대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상위 문제집이나 뭐 중학교 같으면 블랙라벨 뭐 자이스토리 이런 문제집을 심화로 들어가면 센 같으면 센 C 단계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집은 그냥 하루에 한 개. 진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천재의 나이들은 빨리 포기를 하는 걸 하거든. 포기를 한다고. 천재가? 응. 왜?
그냥 왜냐면은 천재니까 빨리 안 풀리면 짜증 나거든. 아, 그러면 노력으로 되는가 응. 물으면 노력한 애들은 진짜 쓰러져. 그 뭐야라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는 오늘 라이트하게 기름기 쫙 빼고 그냥 오늘 일단 이 한 문제로 니랑 한번 우리 그때 크고 작은 삼각형 했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군더더기 다 빼고 요거 하나만 일단 한번 잡아볼래? 그럼 내가 일단 도전 의식이 생겨야 되겠지. 그러면서 고민이라는 걸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제일 쉬운 스텝 1 풀 때도 한 장, 센 C 풀 때도 한 장. 그 똑같은 한 장을 풀어내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 풀 때는 1시간 만약에 예를 들어 10분 안에 풀었다고 하면 센 C단계는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 걸려도 되거든. 그 연습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집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라고. 모든 문제집을 사면은 1스텝, 2스텝, 보통 3스텝까지 가거든. 맨 마지막에 뭐 고난도 문제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 문제는 고난도는 그리고 막 문제가 빡빡하게 되어 있지도 않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했잖아. 수학 문제가 왜 어렵냐고? 한 문제 가지고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들리면 할 수 있다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썩는 게 필요하다고. 믹스 매칭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구름 띄어라 이런 말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센시 같은 거나 뭐 고난도 문제 풀 때는 하루에 한 장이 목표가 아니고 하루에 한 문제가 목표가 돼야 된다고. 문제 난이도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킬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나오는 희열감이 쌓이겠지. 그러면서 적립식 펀드처럼 하루 조금씩 쌓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 실력이 쌓여지는 거지. 그러면 문제집을 한 권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센시도 하루에 한 짝 풀어라 하니까 못 풀잖아. 못 푼다고 애들.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30개 중에서 29, 그러니까 딱 6개라고. 우리가 말하는 킬러는 30개 다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쉬운 문제를 또 놓치면 안 되잖아. 맨날 1번만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밸런스. 과목에 대한 밸런스도 필요하겠지만 난이도에 따른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오늘의 메인 핵심이지. 문제집을 통해서도 그거를 좀 지켜봐라. 밸런스, 그렇지. 균형감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 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던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렸는데 결국 쉬운 문제 1번을 틀려. 의미 없는 거네. 그렇지. 의미 없는. 그러면 그것도 4점이고 어려운 문제 4점은 아니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든 어떠한 과목을 하나를 선택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중요하다. 토탈 밸런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거를 잊지 마시고 내 아이 성향이 약간 봐서 앉은 자리에 풀날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밀면 되지만 보통 그런 아이들은 잘 없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그렇겠지. 약간 끊어주면서 살짝씩 연결시켜 준다는 그 사이사이에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스텝 바이 스텝보다는 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끝까지 가라 이런 느낌이네. 그래, 진도 나갈 때는 스텝 바이 스텝이 맞다 했잖아. 근데 소위 말한 한 바퀴를 돌렸다. 다음에 복습할 때는 내가 스텝 2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은 걸 할 때는 일단은 일단은 완벽하게 마스터 이런 느낌으로 하면 완벽은 없다는 거다. 돌아서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보고 또 갈락하면 또 보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중학교 3학년이더라도 중학교 1학년 문제 풀면 100점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런 균형감이 필요한.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그럼 얘가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고.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구멍 뺐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메인은 밸런스. 그러니까 센시에 너무 센시를 못 풀었어요. 정답률이 80%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문제집을 푼다고 내가 잘한다. 내 자식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이런 말인 거네. 근데 물론 당연히 어려운 문제 잘 풀면 당연히 잘하는 건 맞겠지. 근데 거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정작 쉬운 거나 뭐 상중하로 쳤을 중의 거를 놓치는 그렇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 그 요즘에는 비니빙 부의부차처럼 문제도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밸런스. 밸런스.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요렇게 집중적인 투자는
레벨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는 한 문제 풀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게 포텐셜처럼 쌓일 거잖아. 그걸 잊지 않으시면은 정말 좋겠지. 뭐가 됐든 간에.